중요한 법이 하나 또 있는데 480조 원. 와, 감도 안 오는 엄청난 규모인데 일명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지금 통과 직전이죠. 사실상 통과인데요. 요거 정리해보고 또 숨겨진 수혜주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침 지난주에 바이든이 미는 BBB라는 법안이 있는데 요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막혔다 그랬는데 결국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바이든 서명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소개할 때만 해도 둘이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끝까지 이 법안 통과를 막는 자, 통과시키려는 자가 막 싸웠는데 오죽하면 제목이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타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화해 법안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둘이 맨날 으르렁대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뭔가 딜이 있었다, 둘이. 이렇게 갑자기 타결될 리가 없다. 그러면서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정리해보자면 인플레이션 감축 지출안 분야에서 초록색이 대표적으로 기후, 친환경, 여기 바이든이 밀었던 분야인데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신재생, 농업, 전기차 이런 쪽에 대폭 세금 혜택, 지원금 이런 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주들이 막 이번 주에 먼저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헬스케어, 보험 가입비 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요거 1번부터 소개해보자면은 이 법안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이 슈머 상원 의원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의회를 통과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법안이다. 진짜 큰 건 맞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통과되고 있으니까 이게 통과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대전환 시동 걸렸다, 이 말도 맞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들 세금 공제 확대 해줬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테슬라만 해도요, 딱 20만 대까지만 세금 공제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한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좋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파는 외국 기업들한테 좋은 겁니다. 도요타도 해당될 수 있고요. GM도 수혜고 포드도 수혜가 맞겠죠. 보조금 주니까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의 전기차에게 세금 공제해준다. 8만 달러 이하의 벤이나 5만 5천 달러 이하의 세단 이런 것들에 친환경 차면 무조건 세금 공제해주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 이것 때문인지 이번 주에 앨런 머스크가 인플레이션 꺾이면 자기도 자동차 가격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 가격 낮추면 이런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노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테슬라 자동차 가격이 많이 비싸져 있으니까 조금 요거 세금 공제 구간으로 맞추면 차도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도 직접적으로 전기차 보급률 늘릴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목적이 그거다. 싸게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인플레만 지나면.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수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 기업도 수혜지만 이미 주주분들은 느끼셨지만 이번 주에 태양광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한국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주식들이 이 법안 통과 기대감에도 올랐고 통과되고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 주식 ETF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도 태양광의 세금 혜택이 직접적으로 컸거든요. 될까 말까 했는데 태양광 풍력의 세금 공제 10년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완전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금 공제가 되냐 안 되냐가 이 업계에 엄청 중요한 이슈니까 특히 기업 규모들도 좀 상대적으로 작고 하니까 주가가 더 들썩들썩했습니다. 올해 수익률도 플러스가 됐고 주간으로도 몇십 %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또 풍력으로는 대표적으로 넥스트에라라는 유틸리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제가 좋아합니다. 배당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플러그 파워 이런 건 약간 중소형주인데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전기차와 친환경 주식들 많이 올랐다. 그리고 태양광 ETF도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에 꽤 올랐습니다. 클린 에너지와 ETF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일단 노출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수혜주들이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숨겨진 수혜주는 이겁니다. 이제 뒷이야기인데 이게 보시면 친환경 법안이잖아요.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기후를 위한 법안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법안 통과되자마자 갑자기 에너지 기업들 CEO가 땡큐를 외치는 거예요. 보시면 엑슨모빌 CEO가 이 법안 너무 고맙다, 땡큐, 고마워요 이러고, 유럽에 쉘이라는 에너지 회사가 있는데 거기 CEO도 고맙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기후 관련 협회나 대표 인물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건 기후 자살법이다, 수어사이드 팩트라고. 보니까 뭐냐면 그동안 보류되었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지역이 있어요. 거기 시추를 다시 해주기로 딜을 한 거예요. 석유나 가스를 퍼올리기로 딜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기후 관련 중요한 인물들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이런 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전통 에너지 석유 캐게 해주면서 무슨 기후를 위하는 법안이냐, 이러면 탄소 감축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지금 친환경 단체들은 반박하고 나섰어요. 오히려 기후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인플레 감축법이 요거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이 법안에 여기 조그맣게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을 달았습니다. 참 재밌는 게 원래는 친환경이었거든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기후 변화를 위한 금액 투자였는데
그리고 헬스케어 요건 변한 게 없거든요. 기후 변화와 헬스케어만 있었는데 요 앞에 조그맣게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자금이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딜을 친 거죠. 이제 조 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 원래 반대했었는데 이렇게 오케이 이 문구를 넣어주면 나도 동의할게. 그래서 사실상 숨겨진 수혜주는 에너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거는 친환경주인데 정작 수혜주는 진짜 수혜주는 에너지라는 말도 나와요. 에너지 뒤에서 웃는 주식은. 그래서 사실상 맨친이 이겼다. 왜냐면은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 시추를 못하게 바이든이 막아놨었는데 다시 가스 파이프라인 허가를 손쉽게 해주고요. 연방 토지 임대를 확대하고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에너지 회사들이 탄소 관련 사업하는 것도 다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엑손모빌한테도 지원금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서 석탄을 사랑하는 맨친의 승리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참 이게 제가 흥미로워서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가지고 있는 땅을 석유 회사들한테 역대 최대 면적으로 임대해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친환경 단체들에서 바이든 대통령 막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작은 땅이 아니고 여기서 석유, 가스 이런 거 캐면서 나오는 탄소량이 미국 석탄 발전소의 70% 이상을 1년 동안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허용해주는 순간 친환경은 물 건너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잠깐 눈치 보면서 중단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게 뒷이야기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유펜, 와튼스쿨에서 바로 논문으로 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법안 인플레에 도움 안 된다라면서 비판적인 얘기까지도 막 나오면서 기사로 다뤄지더라고요. 말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BBB라는 이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름만 바꿔서 지금 서민들은 다 불타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소방수가 물로 끌 생각을 안 하고 기름에서 기름으로 옮겨 붓고 있다. 이렇게 또 약간의 비판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물론 당연히 좋은 얘기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의외로 친환경 이런 것들은 이미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피해볼 것 같았던 에너지도 기대를 안 했는데 수혜를 잇는 주식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에너지 주식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했는데 전혀 피해를 안 볼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오히려 수혜주, 탄소 줄이는 기술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연방 정부에서 임대도 다시 허용해서 시추도 허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서 수익도 짭짤하게 낸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 뭐 쉽게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마침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잘 나왔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엑소모빌 쉐브론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쉐브론이라는 에너지 회사의 CEO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든 할 수 있대요. 와,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부채가 거의 없대요. 다 줄여가지고 이 막대한 오일 머니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고 배당도 늘릴 수 있고 기업들 잡아먹는 것도 할 수 있고 진짜 I can do it all. 그러니까 쉐브론 CEO가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부채를 0으로 만들 수도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다 갚아버리면 빚 없다. 그럼 불황이어도 끄떡 없잖아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사로도 구경제의 복수가 시작됐다. 오일머니의 복수다 이러는데 보시면 엑손모빌이 2015년 이후 한 6, 7년 만에 처음으로 현금 흐름이 탑3에 올라갑니다. 와, 이번 실적 발표 나온 거 기준으로 현금 흐름을 순서대로 매겨본 건데요. 보통 애플, 마소 1, 2등. 와, 애플, 마소 현금 흐름 짱짱한 거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현금 좋은 건 알파벳이었거든요. 빅테크 중에. 근데 엑소모빌이 오죽 현금 흐름이 좋으면 진짜 기름으로 돈 많이 버나 봐요. 이번에도 수익이 2배인가 3배인가 났다고 하던데 어마어마하죠. 엑소모빌이 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알파벳 현금 넘어섰고 그 다음에 쉐브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5등으로 올라섰죠. 야, 지금 탑 10 안에 에너지 기업이 3개나 영업 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가 그렇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뭐 빚 있는 거 다 갚아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했던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엑소모빌과 알파벳의 현금 흐름 추인데 알파벳의 현금 흐름이 검은색이고 엑소모빌이 그동안 좀 못했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이번에 완전 오일머니 유가 고유가로 인해서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구경제의 복수 반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어질지 당분간 또 오일머니의 시대라는데 또 이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도 해왔고 지금 글로벌의 석유 가스 회사들이 막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쉘, 토탈, 뭐 엑소모빌, 쉐브론은 친환경 하겠다고만 말만 했는데 정작 재생에너지 투자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름 팔아서 번 돈으로 정작 이제 친환경 기업들 잡아먹으면서 나 이제 친환경 기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에너지 기업들이 또 인플레이션 감축에도 또 수혜를 보는 숨겨진 주식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그게 아니더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친환경 막대한 세금 지원금을 받게 될 주식들이니까 전기차도 좋고 풍력 태양광 주식도 좋고 ETF도 좋을 것 같고 헬스케어도 고루고루 그러니까 뭐 전방위로 지원금 뿌리고 세제 혜택 주는 거니까 호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 안 했던 에너지 주식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